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수상한 일본 엔화의 움직임이라는 썸네일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내용이 뭐였냐면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이시바 신임 총리가 선출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엔화 강세가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4%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리스크를 더욱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국 코스피, 한국 코스닥 지수 역시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움직임이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엔화 강세의 배경 그리고 달러의 움직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것에 대한 최종 영상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내용으로 네프콘에 올려드렸었던 글을 참고 삼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 강세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지금의 미국 연준의 정책 기조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만약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 강세를 유발시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달러 약세를 유발시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강력한 금리 인상 효과를 불러오면서 파격적인 엔 강세를 불러올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난 7월달, 8월달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일본은 금리를 올렸는데요. 미국은 반대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엔 강세가 찾아와서 급격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난 7월, 8월 달에 겪었었던 일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엔 강세를 유발시키는데 미국에서는 강력한 B컷 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이 두 개가 섞이면서 급격한 엔 강세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도 원하지 않고요. 미국도 원하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엔 강세가 나오면 일본이 드디어 원하는 엔 강세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7, 8월 달 일본 증시가 어땠죠? 그때 니케이 지수가 10%씩 하락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 일본 총리도 급격한 엔 강세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정적인 엔화의 강세가 나오면서 물가도 잡고 경제도 완만하게 성장하는 골디락스를 꿈꿀 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를 모두가 원하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엔 강세를 유발하는 상황 속에 미국에서 적당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달러는 보합권을 유지하거나 혹은 강세를 유지하거나 혹은 소폭 약세를 유지하거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엔화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일본 증시, 미국 증시 모든 것이 해피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 경제 어렵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경제가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서 미국에서 적당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월이 이것에 대해서 선을 딱 그어줬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 파월이 연설을 통해서 확인시켜줬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9월 30일 전미실물경제협회 연설에서 파월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 미국 경제는 매우 굳건하기 때문에 금리를 서둘러서 내릴 필요가 없다. 지금은 단계적인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전미실물경제협회 회장님과의 대담에서 연준 내부적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르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파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연준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르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B컷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25bp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것을 대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파월은 이 자리에서 연내 50bp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앞으로 남은 회의가 두 번 있어요. 두 번 동안 50bp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각각 25bp씩 금리를 내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B컷 따위는 없다.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가 매우 많이 발표됩니다. 특히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쏠려 있는데요. 파월은 이것에 대해서 미리 다 설명해 준 것입니다. 너네 고용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거 걱정하지 마. 미국 경제 좋아, 굳건해, 튼튼해. 이렇게 미리 말을 한 게 아닐까요? 물론 파월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번 파월 연설을 통해서 고용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9월 달에 나온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추이를 보면 10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그렇게 나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5분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월의 연설이 시작되는 2시 55분에 바로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파월의 연설을 반영해서 사람들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굳건하구나, 미 연준에서 생각보다 기준금리를 천천히 내릴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엔화의 강세가 생각보다 천천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 부분은 길게 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길게 보면 달러는 약세를 보일 것이고요. 엔은 강세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속도가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파월이 엔 강세에 대해서 중간중간 브레이크를 잘 걸어준다면 시장에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본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적당한 금리 인상 발언만 해준다면 시장에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파월이 말했던 대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BEA, 경제 분석국,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곳에서 GDP 수정치, GDI 수정치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현재 미국 GDP가 매우 높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GDI는 매우 낮게 발표되고 있다. 그래서 GDP가 과도하게 높게 집계가 되고 있거나 혹은 GDI가 과도하게 낮게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정치가 나오게 되면은 GDP가 내려가든지 GDI가 올라가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BEA에서 GDP, GDI 수정치를 발표했는데요. 놀라운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GDP가 소폭 상향 조정되었고 GDI는 더욱더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실질 GDP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서 앞으로 수정치가 나오게 되면 이게 떨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반대로 GDI가 지금까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수정치가 나왔는데 이게 높아진 것입니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기존 발표된 GDI가 전 분기 대비 1.3% 증가였는데요. 실제로 수정된 수치를 보니까 3.0% 증가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연율 수치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계 마사지다, 조작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제가 직접 검증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인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파월은 이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계속된다면 엔화의 강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의 소매 판매를 보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일본 중앙은행 우에다 총재는 8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엔화 약세가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가가 높게 나왔다. 이제 엔화 강세로 다시 돌아섰기 때문에 물가가 조만간 잡힐 수 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시바 신임 총리가 이제 막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의원을 조기 해산시켰고 10월 27일 총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10월 달에도 일본 중앙은행에 금정위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때에는 이시바 총리가 전체 내각을 다 구성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본 중앙은행에 미치는 입김이 약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10월 달 일본의 조기 금리 인상, 이것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10월 달에는 동결하고 많은 사람들의 컨센대로 12월쯤 다시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총리가 바뀌어도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 긴밀하게 호흡하면서 금리 인상을 서로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굳건하게 나오면 상대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멀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청산 규모가 경단이다, 조단이다, 여러 말들이 많죠. 솔직히 이것을 어떻게 다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엔화 자금이 시중에 투자되어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투자자들이 판단하기에 엔화를 이용하여 환차손을 약간 보더라도 이로 인하여 주식 채권 수익을 더 거둘 수 있다면 그냥 투자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